오늘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날씨가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요일 날 추운 날 날씨 불문하고 이렇게 다들 공부방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초대한 분인데요. 홍대순 교수님 강의인데, 제가 이제 하는 배우 포럼에서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들었던 강의입니다.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바다 이야기도 좀 많고, 바다와 뗄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오늘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자신을 찾고, 그럴 때 항상 내 마음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지켜주는 그 길을 찾아가도록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 중에서 바로 혼이 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신, 그리고 그걸 전파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끄시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아주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대순 교수님의 신묘한 나라의 놀라운 사람들, 한국인 에너지 잘 경청해서 울림이 있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특히 오늘에 나아가 한국의 바다와는 무관치가 않구나 하는 것도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우리 모임에 부대표님이 두 분 계신데, 권호인 부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인입니다. 그,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 에너지 얘기가 있고요. 신묘하고 놀라운 얘기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참 없는 게 있구나.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고, 신묘하다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의 경지 같은데, 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묘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얘기를 또 해주신다 그러는데, 사람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으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의 얘기, 신묘한 한국인의 놀라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는 걸 관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성찰이라 그러죠. 바깥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저도 한국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찰과 성찰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관찰과 성찰을 같이 하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 저, 최수훈 박사님, 예, 좀 2주간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재희 또 변호사님 또 아침에 해운전을 읽기 모임 또 보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 편안하셨죠? 우리 공부모임 단톡에 올라온 소식들을 위주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해저 기지가 생긴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수심 30m 정도의 이런 해저 기지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강 소식인데요. 그 한강의 그 잠실 마리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뭐 여러 가지 한강 개발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한강청과 아마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 시설들이 생기면은 그 한강청의 주장입니다. 최대 5cm 정도의 수위가 상승하고 한강에 철새 도래지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또 수질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강에 이런 그 위락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생긴다고 해서 수심이 5cm 올라간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은 그 HD 현대마린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LNG 그 수요와 LNG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상 LNG 터미널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그 FSRU 개조 프로젝트에 착당 1,400억에서 1,800억 정도의 그런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망이 밝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소식입니다. 최근에 해대가 그 한국 해대가 10년 만에 그 이 경쟁률이 그 최고의 경쟁률을 그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지금 현재 그 영국 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현직 그 선장이 자기 유튜브에 그 비타민 C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많은 이 우리 청년들이 아마 동의가 됐고 또 아마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대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2월 7일 한국 해대 해양대 졸업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박범진 경희대 교수님께서 칼럼을 내셨는데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그 한국의 안보 정책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칼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린다 블라드 탐험대라는 그 소식인데요. 극지와 고위도의 그 지역을 탐험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최근 49호 그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그 우리 공부 모임뿐만 아니고 많은 그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단톡에서도 공유가 됐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클락슨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페니치 적선이 라이베리아가 제일 많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이베리아가 그 선대가 제일 그 척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파나마 그리고 마샬 아일랜드 막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월 14일 날 국제 물류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모임에 한정길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인영 교수님도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에서는 심판 변론인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단톡에서도 이미 소개가 된 내용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동정입니다.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께서 그 BPA 부산항만공사의 제8대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3년이고 2028년 2월 9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현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께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달 3월 3일에 김수도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빈 부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마스터스 이 수영 관련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개최되는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연빈 대표님에게 따로 연락하시면 아마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주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좀 하나 빠졌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한 30명 이번에 지원해서 일단 7기가 출범하게 됐는데 혹시 뭐 과정에 더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더 받으니까요. 주위에 좀 권고하셔서 7기에 더 다닐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해운 저널 읽기 모임 우리 김재희 변호사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재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제자들과 교수님 같이 진행하시는 공부 모임 했고요. 발제한 주제들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물류하고 P&I와 국제법률에서 각 한 꼭지 여러 꼭지씩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물류 분야에서는 최근에 LX판토스가 일본 오에니하고 미국 내 합작법인인 박스 링크스를 설립을 해서 미국 내 이제 복합운송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은 수입 물동량 중심으로 보통 컨테이너 화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가 수입이 된 다음에 양화한 다음에 그 빈 컨테이너가 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컨테이너를 좀 독점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철도와 트럭을 이용한 그 내륙 복합 운송 사업에 좀 진출하고자 하고 근데 이 사업 모델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실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MSC가 최근에 리퍼 컨테이너, 그러니까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에 대해서 무슨 플랫폼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리퍼 컨테이너는 보통 그 내부에 냉동이나 냉장에 필요한 화물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카고 클레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 온도 변화나 아니면 컨테이너가 어디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화주가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이게 통상 카고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컨테이너 온도는 운송인한테 이제 자료들이 다 있어서 화주가 이거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이 좀 일반화가 되면은 좀 카고 클레임에 있어서 화주가 좀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P&I 보험 분야에서는 그 IC 클럽 중에 웨스트 P&I가 최근에 이제 그 보험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뭐 용선율 상실보험이나 지연보험 같은 해상보험 관련되긴 하지만 그런 그 일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인수를 해서 좀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사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도입하는 해운 규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 환경오염 관련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그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는 그런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법무는 아까 수도권 박사님 말씀 주신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시추가 실패를 했는데 그 계약 관계는 어떤지 통상 시추 관련 법률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해저광물 자원법상 해저 조강권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계약 관계 같은 경우는 개발 업체가 보통 주도적으로 이 석유 탐사권을 취득을 하면서 여러 이제 그 하도급 업체들하고 뭐 지질 조사나 탐사 실추 조사 같은 계약을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을 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드릴이라는 글로벌 해양 시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시추선을 투입을 했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어업보상 이슈는 아직은 좀 견해가 많이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해운 저널 읽기 모임이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그 주간 브리핑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나마와 해상법입니다. 140호 처음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나마 운하 반환을 뭐 받겠다 이렇게 그 하셔가지고 그 파나마와 관련되는 해상법적인 그 이제 이슈를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뭐 1903년에 뭐 조약에 의해서 이제 사용권을 미국이 뭐 얻었는데 이제 1999년 12월 31일 다시 미국이 이걸 파나마에 이제 넘겼다는 거죠. 근데 소유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운영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 통과할 때는 이제 발보아 항이 있고 크리스토발 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배들이 호수를 여러 개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수 민물이기 때문에 선박이 들어가면은 더 깔아앉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m 이제 헐수 배가 이제 12m까지 가라앉은 배가 그 파나마 운하 안에 호수에 들어가면은 12m 한 20 정도, 20cm가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지 않고 부산항에서 출항했다면은 들어가는데 20cm가 더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좌초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 들어갈 때 많이 실렸던 짐을 또 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비용은 모두 운송인이나 선주가 부담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가 이제 편히 지적하는 그 선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로 알려졌었는데 라이베리아가 이제 뭐 제일 그 선적이 많다고 아까 뭐 설명이 곧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미국민 또 한국인이 소유하는 배만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데 이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종이상의 회사가 파나마에 있어도 이게 등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최적이라고 이제 그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나마하고 우리 해상법하고 또 이 그 만나는 부분이 그 위에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 우리가 중급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외국적인 요소가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건가 이제 하는 것은 국제사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선적국의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주 책임 제한 그게 이제 허용되는 채권인지 책임 제한 액수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파나마 배의 그 선주가 그런 절차를 청구했다면은 한국법이 아니라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에 의하도록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한도에서 파나마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 우선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채권자가 선박을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대금은 통상은 그 금융을 해준 금융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자로서 1차적으로 그 성과의 대부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선박 우선 특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선박 금융 채권자는 그
선박 우선 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저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우선 특권 때문에 불리하게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국가는 이런 금융 채권자도 그 선박 우선 특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금융 채권이 선박 우선 특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선박 금융 회사는 이제 등록을 파나마에 하게 되면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파나마가 우리 해상법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해운조합하고 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있는데요. 해운조합은 우리 해운협회랑 좀 대칭이 된다, 대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운조합은 주로 이제 내항을 다니는 그 이제 선사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이제 그 봐야 되고요. 해운조합에서 또 공제 사업을 합니다. 해운조합에 그 가입한 회원인 선주들의 선박에 대한 보험, 선박이 침몰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 그리고 선주가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했을 때 또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 선주 이제 선주 배상 그 공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상호보험조합 코리아 P&I 클럽은 이제 외항 선주들이 주로 가입하는데 이제 책임에 대해서만 선주 책임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 사업을 뭐 보험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요. 그 그다음 그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넘어가세요. 예. 예, 그다음 이제 141호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그 멤버들 중에 그 물류하시는 분 얼마나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최순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4일 날 우리 국회에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포워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회사가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이 포워드는 우리 상법상 운송 주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선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화주와 운송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는 운송 주선인 자기가 직접 운송인이 됩니다. 운송을 좀 주선해 달라 할 때, 운송 주선이 아니다. 내가 바로 운송인이 되어 줄게 하고 하게 그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계약 계약 운송인이 그 계약 운송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해운법이라든지 또는 그 물류정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제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운송 주선인도 계약 운송이 될 수 있다. 그럼 미국에서 말하는 MVOCC거든요. MVOCC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일본의 법을 보니까 화물 이용 운송 사업자라는 그런 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실제 운송하는 어, 운송을 이용하는 운송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이제 계약 운송인이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법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요. 그다음에 교육 안내 심판 변론인 교육인데요. 이건 이제 뭐 변호사님들에 해당하는 건데 해양안전심판원에 가면은 이제 해기사 도순사 그 사고를 이제 조사하고 또 징계를 하는데 사고를 야기한 도순사나 해기사들이
이제 그 일반 그 민사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그런 심판 변론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 변론이 이제 그 회기사 도순사를 이제 보호하고 변론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같이 선장 그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심판 변론 자격을 주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기만 하면은 심판 변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없이 이제 심판 변론인 활동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마침 우리 고려대학에서 대한변협하고 같이 그 교육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후원입니다만은 교육을 그렇게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수혜자 운하의 통항 재개인데 이제 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수혜자 운하 통항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유럽의 MSC 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 선주는 화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빨리 운항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리저너블 디스패치 의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나 당분간은 이제 아직도 어, 그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주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도 이런 합리적인 그런 어, 그 회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예. 뭐 코스코에 대한 뭐 제재는 김재희 변호사님이 한 것인데 요 코스코가 이제 중국의 군수기업 그 리스트에 등재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약간의 뭐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FMC 그 이제 경쟁법의 관점에서도 코스코 시핑이 또 컨트롤드 캐리어가 돼 가지고 또좀 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